이어서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학생들을 직접 지도해 오시면서 소통해 오신 광주 화정중학교 박하윤 선생님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학부모님 볼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요. 이렇게 또 새로운 기회를 맡게 돼서 반갑고요. 또 새롭게 불편하고 좋습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박하윤 선생님께서 아이들의 모습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에게 이제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네. 사실은 아이들은 장래 희망을 적어라 그러면 대부분 공무원을 적어오거나 부모님이 이렇게 적으세요. 아이가 원하는 대로. 근데 아이가 원하는 거를 아이는 더 모르거든요, 사실은. 네. 근데 그게 어찌 보면 멋있는 부모님일 것 같지만 사실은 부모님도 두려운 거고 아이는 더 두려운 거잖아요. 네. 그런 상태에서 저희 학교에서 바라본 아이는 그 어젯밤 꿈을 꾼 것도 사실은 대답을 잘 못해요. 방금 잠들다 깬 아이에게 꿈이 뭐니라고 물어본 듯하게 멍한 상태로 있는 아이가 대부분이 상태였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자유학기제라는 것이 어떤 막 변화를 주고 막 어떤 각성이 되고 막 이런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자유학기제라는 제도가 필요하다, 뭐 계기가 된다, 이게 필요성이 느꼈던 것은 몽환 상태의 아이들, 의지 없고 무기력한 아이들, 그게 저희 교사에게는 가장 힘든 아이들입니다, 사실. 공무원이라는 꿈이 저는 정말 슬펐거든요. 그 결론은 굶기 싫다는 거잖아요. 어떤 공무원을 말하는 건지. 그러니까 나중에 그냥 출퇴근할 장소가 있고 월급 통장에 월급이 찍히는 것이 그냥 아이의 꿈인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네가 굶어 죽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네가 잘할 수 있는 거 막 이렇게 멀리 나갈 생각은 사실은 아이들에게는 부족하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벌써 이제 먹고 사는 문제로 바로 들어간 게 안타깝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신데 제가 네. 생각하기에도요, 아이들이 도구를 꿈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무원이 돼서 우리나라를 좀 더 윤택하게 만들겠다 해서 윤택하게 만들겠다가 꿈이거든요. 그리고 공무원은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인데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직업을 꿈처럼 생각하게 하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이게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아이들이 현장 실습을 통해서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박하윤 선생님께 좀 한번 여쭤보죠. 그 학교에서 자유학기제 활동이 어떤 식으로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지, 또 학부모님들께 구체적인 사례 같은 것도 좀 들어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후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로 체험에 관한 거요? 뭐 여러 가지 자유학기제를 운영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은 괜찮았다 하는 사례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가장 이 자유학기제의 꽃이 이제 시험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행복도가 가장 높은 날이 바로 오늘같이 이렇게 다른 학년은 시험을 보는데 우리 학년은 시험을 안 보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다른 학년의 그 우울한 얼굴을 보면서 굉장히 기뻐하죠. 그때 저희는 이제 보통 무박 2일로 이렇게 비전스쿨이라는 진로 캠프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가끔 우리가 뭐 이벤트성으로 이렇게 진로 체험이 진행이 되는 것을 많이 우려를 하세요. 너무 단발성으로 이렇게 반짝 잠깐 체험하고 마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물론 그것도 접해보지 않는 것에 대한 경험이기도 하지만 저희도 이제 이 아이의 어떤 적성에 관련된 체험을 하기를 원하니까 이제 그런 캠프를 이렇게 진행을 해봤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것은 이렇게 자유학기제처럼 어떤 큰 사업이 아니면은 사실은 실현되기 어려운 그런 예산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걸 어렵게 섭외를 해가지고 이게 조금씩 깎았어요. 그래가지고 실천을 해봤는데 애들이 소감문에 교장 선생님이 감동하시게끔 이렇게 막 교장 선생님 감사합니다. 교장 선생님 해주신 줄 알고 막 그렇게 이런 체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 중에서 이제 자기 꿈을 나와서 발표를 하고 하는 와중에 담임선생님을 초청해가지고 가서 이렇게 담임선생님 앞에서 그 아이가 나와서 꿈을 발표를 하는데 항상 그 지각을 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 있잖아요. 가장 무서운 아이죠. 무기력한 아이. 그분이 나오셔가지고 막 춤을 추면 가산점을 준다더라고요. 자기 꿈을 발표를 하는데 그 아이도 부끄럽고 저도 부끄러웠지만 저는 그 아이가 그렇게 큰 꿈을 가진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감동들, 그리고 그 자리에 학부모님을 초청해서 이렇게 같이 함께 하셨어요. 어머님도 막 우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어머님도 저와 같은 우려가 있으셨겠죠. 뭐 꿈을 꾸냐 안 꾸냐 이런 것보다는 늘 잠들어 있는 아이에 대한 어떤 두려움, 늘 스마트폰에 빠져 있다거나
뭐 말하면은 뭐 늘 이렇게 기분 나쁘게 대답하고 소통은 안 되고 그런 아이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우리 아이가 이렇게 구체적인 꿈이 있었다니 이 작은 칭찬 하나 사탕 하나에 저렇게 기뻐하다니 이런 것들을 보는 어떤 그런 행복함 이런 것이 저희에게는 시간이 굉장히 감동이었고 그런데 이제 지필고사 기간에 운영을 했는데 그게 무박 2일 동안 4시에 끝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애들이 굉장히 우울했겠잖아요. 일찍 끝날 줄 알았는데 저희의 복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대학교 학과 체험을 간 거였어요. 그것도 이제 아이들의 적성에 맞춰서 사전에 반을 나눈 다음에 갔는데 저는 우연히 이제 아랍어과를 따라가게 됐어요. 이제 오빠가 인솔을 하예요. 아랍 오빠예요. 근데 실제로 그 아랍 오빠가 이 아랍 혼혈 오빠더라고요. 진짜 아랍 오빠 같이 생겼어요. 지금 너무 멋있어가지고 제가 오빠 멋있다 막 이랬더니 따라갔는데 아랍어과라 그러면은 정말 우리는 그냥 아랍어를 배울 것 같잖아요. 근데 아랍 요리 같이 해보고 아랍 의상을 입히고 아랍 춤을 추고 아랍어는 아주 간단한 이렇게 인사 정도 이렇게 하는데 저는 대학생이 이런 프로그램을 이렇게 운용한다는 것도 신기했지만 그분이 나와서 나는 이렇게 아랍 사람 뭐 혼혈이다 이러면서 나는 앞으로 이런 직업을 갖는 게 꿈이다. 뭐 우리 과에 들어오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 본인이 갖는 어떤 프라이드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하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저랑 몇몇 되는 아이들이 저보고 막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아랍 오빠랑 있고 싶은데 막 이랬더니 이제 자기들끼리 어떤 소통을 좀 하고 싶나 봐요. 대학생들하고도. 그래서 이렇게 멘토링처럼 대학생들하고 소통도 더 쉬웠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소감을 적는 거에서도요. 이렇게 선생님들하고 할 수 없는 어떤 소통이나 자기들끼리 막 연락처도 주고받고 그런 면도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순간에 떠오르지 않은 질문은 뭐 따로 메일로도 이렇게 소통을 하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짧은 만남이었지만 여운은 길게 남았던 그런 체험이 있었습니다. 네,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경험하게 해주는 게 큰 자산이죠. 저도 예전에 대학 때 아나운서가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계진 아나운서라고 KBS에 제가 전화 걸어서 거기 찾아갔었어요. KBS에. 근데 기꺼이 만나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커피도 한 잔 사주면서 아나운서 되고 싶다고 그랬더니 이런저런 방법을 알려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나운서이고 보니까 요즘에도 중학생들 진로 탐색 그런 거 있잖아요, 시간이. 그때 애들이 방송국으로 전화해요. 그래서 나 누군데 너 나 좀 만나자 이래요. 그 아이들이 마냥 아이들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꿈이 아나운서 또는 기자 또는 PD인데 날 좀 만나서 그런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러고 질문지도 보내고 막 이래요. 요즘 아이들이 이렇게 자신의 꿈을 찾아가는 일에 머뭇거림이 없습니다. 그런 아이들로 키워나가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또 자유학기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학교의 변화, 박하연 선생님 어떻습니까? 그 선생님들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을 것 같은데. 일단 그 학업 성취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기술 과정이거든요. 네. 우리 어머님 따님도 기술 과정에서 기가 막힌 점수가 나왔다 하시더라고요. 기술 과정 학원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기술 과정이 중요하지 않은 과목이어서가 아니고 그런 식으로 가르칠 수 없는 과목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과목은 실천 중심 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자유학기제의 최적인 교과로 선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전 자유학기제를 하면서요, 저희 교과가 가장 이 아이들에게 평가도 좋았고요, 이 수업 방식의 변화도 가장 혁신적이었습니다. 네. 기술 과정을 학업 성취도 기준에 교과에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영수국만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네. 영수국기 이렇게. 그럼요. 이제 자유학기제 준비하면서 그래서 기술과정 선생님들이 정말 고생이 많으세요. 이 융합 수업을 하려고 해도 저희가 제일 인기가 많거든요. 사실 처음에는 첫 해에는 정말 우격다짐이었습니다. 자, 융합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정말 가관이었죠. 국어 선생님과 기가 선생님이 만나서 융합을 하면 어떠한 걸 해볼까? 수학 선생님이 더 가관입니다. 자, 원주. 저는 부침개 붙이고 그 선생님 원주율 재고 뭐 어머님 무슨 시에 어머님 열무단 메고 가시면 저는 열무단이 뭐 이렇게
이렇게 단위 뭐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짜맞추려고 하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일단은 뭔가를 혁신을 변화를 줘야 하니까. 근데 제가 아까 차관님 말씀하신 중에 뭐 신혼 행복 신나고 혼나는데 갑자기 행복으로 아니 어쨌든 신혼 때는 행복하니까. 신혼 행복. 네, 이제 본질에 충실하다 보니까 이제 행복은 했어요. 결론적으로. 네. 근데 사실은 아이들과 이렇게 소통이 되다 보니까 이제 저희도 행복해지긴 했는데요. 사실 처음에는 거의 막 멋모르고 막 진행이 되니까 일단 힘들었고, 어머님들은 불안하니까 저희에 대한 그런 어떤 불신을 더 이렇게 저희에게 얽매이시고, 애들은 애들대로 얽매이시고, 이렇게 학교 선생님들은 선생님들끼리도 더 그러시죠. 사실은 선생님들의 반발이 가장 컸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자리에 학부모님이신 것이 가장 편안하시다고 아까 국가교육 선생님께서 그러셨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래도 많이 협조적으로 되셨지만 저희는 이제 교육부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막 이렇게 나가면 저희를 마치 막 공격의 대상처럼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저도 속으로는 막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이거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는데,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저희 학교가 이제 연구학교였거든요. 네. 급식을 먹는데 저희 학교 학생이 만족도가 너무 높게 나온 거예요. 네. 근데 그때 막 입이 헐고 막 선생님들끼리 너무 스트레스가 많은 상태에서 급식을 먹으면서 노파브로 막 이러면서 못 없애버려 막 이러면서 거기서 이제 조금 저희가 이제 행복으로 바뀌는 거죠. 성취감을 혼나지만. 느끼시는군요. 그렇죠. 네. 그러시군요. 애들이 좋다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께서는 기술 점수는 꼭 확인하셔서 더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